책 한 권을 베꼈다는 이유로 무려 3,000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 최초의 저작권 전쟁,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잠시 잊어볼까요? 중세 시대에는요, 책 한 권이 말 그대로 성 한 채와 맞먹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영지 전체랑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이었죠. 아니, 책 한 권이 어떻게 성 한 채 값일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요, 당시 책을 뭘로 만들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시절 책은 종이가 아니었어요. 바로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양피지로 만들었거든요. 양이나 염소 가죽을 정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공해야 했죠. 특히 최고급으로 쳤던 벨럼은요, 갓 태어난 송아지 가죽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성경? 그거 한 권을 만들려면요, 동물이 수백 마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니까 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당시 가장 부유했던 기관, 바로 수도원 뿐이었습니다. 양피지가 이렇게나 귀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재활용까지 했어요. 수도사들이 기존에 있던 글을 긁어내고 그 위에다가 새로운 종교 서적을 덮어 쓴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귀한 문학 작품들이 그냥 싹 지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지식을 독점하고 또 선택적으로 보존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던 셈이에요. 자, 책이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이걸 베끼는 일, 즉 필사는 정말 신성하면서도 동시에 끔찍할 정도로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식 생성 과정은 수도원의 필사실, 스크립토리움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필사생들은 하루에 6시간이 넘게 오직 자연광에만 의지해서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이 필사본 여백에 남겨진 낙서를 보면 그냥 바로 와닿죠. 만성적인 통증과 끝없는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아예 병명까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아케디아라고 불렀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번아웃이랑 아주 비슷하죠. 당시 수도원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로 다뤘다고 합니다. 책 한 권 만드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걸 베끼는 문제로 싸움이 안 나는 게 이상하겠죠.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때는 6세기 아일랜드. 콜룸바라는 한 수도사가 자기 스승인 피니안의 희귀 기도서를 몰래 베끼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사건 하나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지적 재산권과 정보의 자유 사이의 싸움, 그 원조격인 논쟁에 불을 붙인 거죠. 결국 이 분쟁이 아일랜드의 지고왕에게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이 나옵니다. 가축에 적용되던 재산법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식에다가 적용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하지만 콜룸바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저항이 결국 쿨 드림네 전투라는 끔찍한 전쟁으로까지 번진 거예요. 책 한 권의 복제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무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책 한 권 때문에 전쟁까지 나는 마당에 이걸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아주 기발한 물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보안 시스템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국의 황제였던 샤르마뉴 대제는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아예 글자부터 싹 바꿉니다. 읽고 쓰기 쉽게 띄어쓰기도 도입하고 문장 부호도 만들고 대문자랑 소문자도 구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 카롤링거 서문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의 직접적인 조상이에요. 신기하죠?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도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묶어두는 거죠. 바로 사슬 도서관입니다. 일은 그대로예요. 책을 훔쳐가지 못하게 책장에다 쇠사슬로 그냥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쇠사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주예요, 저주. 책 첫 장에 도둑을 향해서 이런 끔찍한 경고를 새겨 넣은 거죠.
신앙이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이런 끔찍한 저주는 그 어떤 자물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보안장치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죠. 수도원의 지식 독점도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대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책을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기존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페시아 시스템입니다. 이거 지금으로 치면 완전 아날로그, P2P 파일 공유 같은 거예요. 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른 부분을 빌려가서 베끼게 한 거죠. 이 획기적인 방식 덕분에 책 만드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고, 출판은 이제 수도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먼 옛날 이야기 같으신가요? 근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정보는 신의 선물이라며 자유로운 공유를 원했던 콜룸바, 그리고 원작자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피니안. 이 싸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오늘날의 오픈소스 운동과 지적 재산권법의 대립.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죠. 책 저주는 또 어떻고요? 허락 없이 복제하면 끔찍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랑 비슷하죠?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나 미디어의 불법 복제를 막는 기술, 바로 DRM,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섬뜩한 원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1500년 전에 시작된 이 싸움은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무한히 복제되는 이 디지털 시대에 과연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